기념식이 끝나자 식에 참가했던 이들이 3.1 정신 계승, 통일 독립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가 행진을 그때 그 마을의 사람 중에 그 산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때 가입을 유독한 사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런 거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때 가입한 한은 오라동까지는 청년들이 전부 산에 붙었어요. 오라동까지. 허태량이 아버지네 뭐 전부 산에서 그저 책임을 못하다가 다 돌아가시고, 하여튼 뭐 오라동보다 우리는 더 산골이기 때문에 안 붙고 살 수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제주시내하고 다 붙어버렸지만 오라동하고 여기도 거리가 깨서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라동까지는 청년들이 전부 산에 붙어서 경찰관 오늘은 사삼 반란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관한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좌파에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사삼 반란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습니까? 지령이 있었습니다. 남로당은 그 전신인 조선공산당 때부터 대한민국 건국과 체제에 적대적이었으며 이는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로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결국 사삼 무장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삼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켰으니 모든 책임을 제주도당 혼자 져라. 이건 아니죠. 한 직원이 잘못하면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처럼 제주도당 단독 결행 행위라도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령 유무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로당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의 지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나 친북 세력들은 왜 이를 부정하는가? 그것은 지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주도당 단독으로 사삼을 일으켰다고 주장해야 민중항쟁 또는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이로운 저항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부 보고서에서도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서 지령이 없었다고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그런 비밀스럽고 중요한 지령을 문서로 작성해서 오래 보관하고 공개하겠습니까? 지령은 문서 이외에도 구두, 신호, 전신, 우편, 봉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일단 받은 다음에는 즉각 소각하거나 인멸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지령이 없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남로당 지령 문서를 눈앞에 제시해야만 지령서를 인정하겠다는 말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부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왜곡이 바로 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 이건데요. 그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4.3 주동자 김달삼이 직접 쓴 제주도 인민 유격 투쟁 보고서에 이것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첫째, 47년 3월 1일 그 3.1절 기념 투쟁 직후에 전남 도당의 지령에 따라 각 면에 자위대를 편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장 투쟁을 준비하라는 지령인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3.1 투쟁 직후에 제주 도당에서는 구연대에 프락치 사명을 입대시켰는데 이는 무장 반격할 때 국방경비대를 동원하려는 사전 준비였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시도했고요. 그 후 47년 5월에 중앙당 조직 지도책이 내려오니까 프락치 입대 사실을 보고하고 지도 문제와 활동 방침을 전남 도당에 가서 지시하여 주도록 요청합니다. 왜 중앙당에서 파견된 올구에게 프락치 지도 문제와 도당 활동 방침을 전남 도당에 가서 제주 도당에 내려주도록 요청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전남 도당 지시 없이
제주도당 단독 행동을 엄격히 통제했다는 증거이고 지휘 계통이 엄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48년 3월 중순 전남도당 조직 지도책이 내도함과 동시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무장 반격에 관한 지시와 아울러 국방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당 조직 지도책이 직접 내려와서 무장 반격에 관한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4.3 지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전남도당 조직 지도책이 지도하에 4.3 투쟁 전술을 수립해서 감찰청과 1구서는 국방경비대가 담당하고 각 지서는 인민유격대가 담당 공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동자 김달삼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 명확히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지령 근거 자료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넷째로 48년 3월 15일경 전남도당 파견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하여 단선 단정 반대 구국 투쟁의 방법으로서 무장 반격전을 기획 결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당 올구가 중심이 돼서 회합하고 무장 반격전을 결정했는데 그 지도책이 허수아비입니까?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지령한 것을 가지고 내려와 회합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전남도당 올구는 중앙당 망침에 위반해서 무장 반격전 결정회의에 참석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어림없는 주장이죠. 그 올구는 결정 사실을 즉각 자기가 소속한 전남도당에 보고했을 겁니다. 보고받은 전남도당이 그거 하지마, 취소해. 이러한 지령이 없으면 이것도 지령으로 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는 4.3 당시에 인민유격대 측에서 작성한 유일한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문서에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 중앙당 지령이 중앙당의 지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 보고서는 중앙당의 지령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반란을 일으킨 남로당 도당 총책이고 인민군 사령관이었던 김달삼이가 직접 쓴 책이죠. 그런 사람이 중앙당 지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4.3을 구경도 못 해본 좌파들이, 요즘 새파란 젊은이들이야 책상에 앉아가지고 중앙당 지령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관이죠. 예. 남로당은 공산당의 후신이었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가장 엄격한 것이 또 공산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남로당의 모든 행동은 중앙당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었다, 이런 게 또 역사적 사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걸 제쳐놓고서라도, 첫째, 무장 반격전 결의 장소에 전남도당 조직 지도책이 참석하고 무장 반란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지령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로, 남로당은 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27 구국 투쟁을 지령했습니다.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이게 전평이라고 하는 건데, 전평은 총파업을 단행하고 남로당 전위 조직인 민전과 민청에게는 경찰관서 습격, 통신시설 파괴, 정부 및 우익 인사 암살을 지령했고, 제주도에서도 남로당원들은 소련 국가를 부르며 항의 시위, 삐라살포, 안덕지서 경찰관 납치 생매장기도, 고산지서 항의 시위 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 27 구국 투쟁을 중지하라, 취소한다는 지령이 없었으니 그 연장선상에서 4.3을 일으켰다고 봐도, 즉 지령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평양에서는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 투쟁위회를 조직하고 박헌영이가 위원장이 됩니다. 박헌영은 남한 내 지하 활동하는 남로 당원들에게 지령해서 반선 투쟁위원회를 조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선 투쟁위원회가 단선 반대 투쟁을 했는데, 이는 평양에 있는 박헌영이 지령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중앙당 지령입니다. 당시 경찰 측에서 확보한 이 자료들 중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은 없었습니까?
경찰에 남아있는 건 없고요. 미군정 보고서에만 남아있습니다. 첫째, 48년 1월 22일 경찰이 남로당 조천지부를 급습해서 노획한 문서에 보면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C3로 분류돼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덕구 사살 건도 정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C3로 분류됐습니다. 둘째, 48년 2월 10일 경찰과 방첩대가 남로당 본부를 기습하여 노획한 문서에는 2월 15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키라, 총선거 반대하라는 지령문을 압수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 보고서에는 인정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문서는 B2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필진들이 무시했습니다. 네, 그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은 많이 있군요. 그러면 당시 그 작성된 미군정 보고서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48년 5월 22일부터 40일 동안 도내에 있는 경찰, 경비대, 방첩대, 미군정, 정보기관, 또 민간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이 소지한 문건 등을 기초로 도민 5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브라운 대령 보고서 또는 제주도 남로당 조사 보고서라는 미군정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도 남로당의 활동은 전라남도 도당의 지시를 받고 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전남도당 본부로부터 모든 지령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내 여러 정보 수사기관이 40일 동안 5,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니 브라운 대령 보고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네. 그 4.3 사료에서는 그 미군정 자료들은 그 가장 정확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당시 미군정에서 포로들을 상대로 확보한 자료라면 가장 뭐 팩트에 근접한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육지부에서 교육 훈련 받은 조직 전문가, 선전 전문가 6명이 내두해서 500명 내지 700명 남로당 조직에 합류시켰고, 또 무장 반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게리라는 4,000명의 장교와 사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거라든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것이 이 브라운 대령 보고서입니다. 그만큼 중앙당에서는 제주도당을 중요하게 보았고 계속 지령을 내려보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제주도에 파견된 남로당 중앙당의 건물로 이 청검산이라는 인물이 회자되곤 합니다만은, 청검산은 어떤 인물입니까? 47년 그 3.1 투쟁을 진두지휘한 민전문화부장이며 4.3 주동자로서 일본에 도피한 김봉현이는 일본 문예지 민도라는 잡지에 88년 여름호 특집 2에서 중앙당에서 파견된 군사이론에도 탁월한 천검산이란 조직 지도책이 제주도당 위에서 모든 결정과 지도를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천검산은 중앙당에서 파견된 올구의 가명이었습니다. 그 박갑동 씨도 그 3월 중순경에 남로당 지령이 시달되었다고 증언했는데,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에도 뭐 반격을 결정했다고 나온 거 3월 15일과 뭐 이렇게 시기가 일치합니다만. 예, 그 박갑동이가 박헌영이라는 책에 중앙당 지령을 인정해서 썼는데, 그 후에 4.3 특위에서 일본에 건너가서 그 사람을 면담한 결과 박갑동이는 이걸 부인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왜 그 박갑동이를 만나러 갔을 때 우파 인사는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이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년 게릴라로 활동했던 김민주가 일본으로 도피해서 김봉현과 공동 편찬한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쟁 투쟁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박헌영, 이승엽이 그릇된 전략 전술로 오도되었으며 김달삼, 강규찬은 아무런 승산도 없는 지시를 받아가면서 라는 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오도되었다.
지시를 받아가면서라는 말은 지령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남로당 중앙당의 문서에서 그 지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남로당 중앙당 기관지 노력인민 48년 6월 28일자를 보면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한이라고 해서 제목은 제주도 인민 대중에게 드림이라는 격려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에 대한 답신으로 중앙위원회 메시지에 답함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11월 7일자 노력인민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불구리 투지는 상급 당부의 옳은 지도 밑에서 라는 글이 있습니다. 상급 당부의 옳은 지도라면 이게 지령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4.3 발발 한 달 전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개편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도 그 중앙당 간부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면서요? 48년도 2월 25일 그러니까 4.3 직전인데 조천면 선을 위해서 주모자 14명이 모여서 남로당 제주도당을 구국투쟁위원회로 이제 개편했는데 그 조직도에 의하면 제주도당 위원장 강규찬 위에 전남도당 올구 조창구 그 위에 중앙당 올구 이두옥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김봉현이가 민도에서 밝힌 내용대로 제주도당 위에서 중앙당과 전남도당에서 파견된 올구가 진두지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 그 제주도로 시달될 때 그 제주도 출신 조경순이도 등장합니다만 거기서 뭐 길 안내자로 등장하는데 조경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바랍니다. 여순 반란 사건 조사과장 김한일 소령과 조사반장 김철련 대유 증언에 나오는데 조경수는 제주 조천 출신이고 전남 도립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두목 김지회의 애인으로 빨간 스웨터의 여두목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조경순을 검거 조사할 때 중앙당 군 특수부대장 이재복이가 조경순이 안내로 제주도에 내려와 당시 검거 연행 도중 탈출한 김달삼을 만나서 사산 폭동을 일으키도록 지령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4.3에서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이 4월 3일에 무장반란을 일으키라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지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단선 단정을 분쇄하라는 지령은 있었고 이 지령을 전달하고 집행을 감시하며 지도할 올구가 입회하여 무장반격전을 지시 결정한 사실은 분명하니 지령 없이 제주도당 단독 결행이라는 말은 남로당 변호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제주도당이 중앙당의 지령이 없이 독자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예로 46년 10월 6일 평양으로 도피한 박헌영이 대남 공작 총책을 맡고 지하선거를 지령한 것이 제주도까지 즉각 전달되어 실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일본 군대를 물리친 미 군정과 목숨을 건 싸움에서 그것도 가족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무장 반란에서 지령 없이 제주도당 단독으로 거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랬다면 공산당 생리상 엄정한 책임 추궁을 받았으면 받았지 국기훈장 2급이나 3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혹자는 중앙당 지령이 있었으면 신촌회에서 왜 치열한 내부 토론을 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주장으로 지령선을 전면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촌회의에 참석하고 일본으로 도피한 뭐 그 김삼룡 씨도 뭐 그렇게 부인을 했고요. 2월 신촌회의에서 무장반격전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 끝에 강경파 12, 온건파 7로 강경파가 우세해서 무장반격전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남로당의 기본 방침은
단선 파탄에 있었고 이는 고정 불변이었으며 평양의 박헌영과 남로당 중앙당이나 전남도당 제주도당이 공동 목표였습니다. 다만 공격 시점을 선택하는데 유리한 상황 전개와 유리한 시기만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봐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제주도당이 지령을 받았다 해도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원 문제 등 난제를 고려하고 자체 행동화를 언제로 정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봐야지 지령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앙당에서 무장폭력 투쟁을 전개하라는 소위 27 구국투쟁 지령이 이미 있었고 그 후 중앙당이 제주도당은 가만히 있어라고 했다면 무장공격에 대한 논쟁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령을 받았다는 전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내부 토론은 무장투쟁이 승산을 자신하고 적당한 시기가 지금이라는 강경파와 그 김달삼의 신념을 지금은 아니다,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남로당 원로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지, 지령이 없었다라고 그런 거에 결부시키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 무장 반격전은 2월 신촌회에서 결정되고 그 전남도당 올구는 3월 중순에 이제 무장 반격전 지시를 했다면 약간의 시간상 차이가 납니다만은. 예. 당국이 그 중앙당 지령을 처음 확인한 것은 앞에 설명한 대로 48년 1월 20일 조천지부를 습격해서 그 압수한 것이고, 네. 두 번째 입수한 것은 2월 10일 경찰과 방첩대가 또 남도당 본부를 급습해서 입수한 그 폭동 지령문이고, 둘 다 2월 2월 중순에서 3월 5일 사이에 예. 그 폭동을 지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15일 날 한 것은 전남도당 올구가 무장 반격전 를 지령한 최종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남도당 올구가 2월 신촌회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전남도당에서 보고하고 중앙당 승인까지 받고 내려와서 회의를 주재하고 무장반격전을 지시하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감찰청과 일부 경찰서는 경비대가, 지서는 인민유격대가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예. 구연대 프락지 문상길 소위가 중앙당 지령이 없다고 그 4.3 당일 출동을 거부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봐서 중앙당 지령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그 문상길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상길이가 지령을 받았어도 당일 출동했다면 절대적인 무기 실탄 등의 열세로 출동부대가 전멸할 것을 가능성. 예, 감안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적당히 중앙당 지령 없었다고 명분을 내세워서 출동을 거부했다는 그런 주장이 예.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데, 문상길은 김달삼이하고 자주 방문해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고, 예. 차량 5대를 보내주면 출동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차량 5대를 예. 보냈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 차량 5대를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도당에서 파견한 프락치 4명 중 전두만은 일본으로 도피해버렸고, 유경대는 군기대에 전출된 후 반동 기미가 있고, 나머지 고승옥하고 문덕호는 영창에 수감됐는데, 그때 당시 구연대 실권자 그 문상길이가 수감 중인 프락치를 왜 그냥 가만히 가둬놓고 있었느냐? 그것은 강경파들을 자제시키고 출동을 못하게 하는 그 문상길의 아주 고도의 정략적인 그런 거에서 중앙당 지령 없다고 핑계를 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위험은 피하고 비노출로 정보 제공, 무기실탄 제공, 탈출병 추진, 박진경 대령 암살에는 문상길이가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앙당 지령이 있었다고 보이죠. 4.3 폭동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는 4.3 진상보고서의 결론은 이 보고서의 가장 흉악한 점이었습니다. 이 결론으로 미루어 4.3 진상보고서의 목적은 4.3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산 폭동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좌익 정권에서 좌익 위원들끼리 모여 이렇게 명백한 4.3 진상보고서라는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어도 진실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이제는 이 소설가들을 역사의 심판대 위로 소환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